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국경에서는 양측의 전차, 장갑차, 박격포, 다련장 로켓 등이 동원돼서 서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이 이 국경 지역을 폭격하는가 하면 수도 카불까지 들어가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맹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리반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고 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이 지역이 전쟁이 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더욱더 강한 전력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협상,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다 헛말입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말 그대로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 최초의 장거리 자폭 드론 운용 부대가 배치되었고, 역사상 단일 전구 최대 규모의 스텔스 전투기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던 제네바 협상은 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미래 전쟁에서 물량 전쟁을 위해 지난해 창설한 장거리 자폭 드론 운용 부대 태스크포스 스콜피온이 중부사령부에 배속돼 작전 준비를 마쳤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계속 변하는 신형 전투 드론의 능력을 신속하게 전장에 도입하기 위해 창설한 태스크포스 스콜피온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군사 자산과 함께 중동에 배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스콜피온은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 때도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투입돼 카라카스에 저비용 자폭 드론인 루카스를 퍼부은 적이 있는데요. 루카스 덕분에 미군은 고가의 토마호크 미사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샤히드 136 드론을 모방해 제작된 루카스 드론은 길이 3m, 폭 2.5m, 최대 이륙 중량 200kg의 피스톤 엔진 방식 자폭 드론인데요. 샤히드 136과 달리 모듈화 설계가 적용돼 최대 50kg의 탄두 또는 전자전 임무 모듈을 설치할 수 있고, 시속 185km의 속도로 15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루카스 드론의 최대 장점은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작은 공터에서도 발사 가능하고, 대당 가격이 토마호크 미사일의 60분의 1에 불과한 35,000달러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습 때 그랬던 것처럼 이란 공습 초기에 대량의 루카스 드론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루카스와 같은 저비용 자산 외에도 스텔스 전투기 같은 고성능 타격 자산 배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F-22A 렉터 전투기 24대, F-35A 전투기 30대, F-35C 전투기 10대 등 64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전개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12대의 F-35A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26일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서는 13대의 F-22A 전투기가 이륙해 이스라엘 오브다 공군기지로 이동했고,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제421 전투비행대 F-35A 12대가 추가로 전개해 중동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에 배치된 미군 스텔스 전투기 숫자는 76대로 늘어나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영국의 스텔스 전투기까지 더하면 가용 스텔스기 전력은 130대까지 늘어나는데요. 장거리 자폭 드론과 스텔스 전투기의 물량 공세라는 전례 없는 고위력 펀치 앞에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란의 샤히드 136 자폭 드론, 장거리 자폭 드론이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빅히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 이야, 이거 괜찮구나 해서 그 기술 그대로 받아가서 러시아가 게란2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에 사용하고 있죠. 그걸 본 미국이 야, 저거 괜찮구나 해서 그 샤히드 136의 컨셉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 게 바로 루카스입니다. 그런데 이란이나 러시아가 만든
그 뭐 껍데기가 아주 뭐 울퉁불퉁하고 뭐 도색도 별로고 한 그런 거 보다가 이 미국이 만든 이거 보니까 정말 뭐 퀄리티가 대단하네요. 이게 대당 35,000달러입니다. 지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 때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고 그리고 나서 전투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 루카스 드론이 대량 사용됐어요. 트레일러에서도 발사하는 루카스인데 아주 사용이 수월하고 가격이 35,000달러밖에 안 되니까 200만 달러의 토마호크보다는 이게 훨씬 저렴한 겁니다. 물론 토마호크는 위력이 세니까 건물을 부순다든지 뭐 지하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게 탄도 중량이 50kg 정도 되니까 밖에 노출되어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거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죠. 뭐 155mm 포탄 몇 배의 위력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격 때 이 루카스 드론 35,000달러 토마호크의 60분의 1에 불과한 이 루카스를 대량으로 쏘고 들어갔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중부사령부가 이걸 대량 배치했다. 이 부대를 배치했다라고 발표한 것이 바로 제네바에서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평화 협상 잘 안 됐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여러 기사들 보면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전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중재를 하고 있는 오만이 한 말입니다. 큰 진전이 있었다. 그 말은 아무 진전 없고 오히려 미국은 조건을 더 강화시켰어요. 지난번까지는 고농축 우라늄 60%까지 농축해놓은 그 고농축 우라늄 그거 러시아 줘라 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지금은 그걸 더 강화시켜서 러시아 필요 없고 우리 내라 미국으로 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진전 전혀 없어요. 오만은 자기네들이 중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블러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루카스 드론을 대량 배치해서 이제 때리러 들어간다라는 거고 작년 12월이죠. 페르시아만 연안 전투함에서 루카스를 쏘면서 이란에게 야 니들이 만든 샤이드 136 그보다 우리는 훨씬 좋고 정밀한 루카스를 만들었어 하고는 이란 코앞에서 이걸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루카스는 5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고 또 그 무게만큼의 장비를 집어넣어서 전자전 제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드론을 대량 날려서 개전 초기에 일부는 전자전 제밍을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상대의 레이더, 통신 이런 것들을 먹통시키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들어가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 또는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때리는 이런 역할을 개전 초기에 시키겠다. 값싸게 전쟁 치르겠다. 이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F-35 전투기를 추가로 또 더 배치합니다. 12대. 그래서 지금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중동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F-22도 있고 F-35도 있고 이 F-35도 A형 그리고 항모에 탑재된 C형 그리고 영국 공군이 보내준 B형 뭐 완전히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자폭들은 대량으로 투발하고 그리고 좀 큰 덩치의 타겟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때리고 그리고는 이제 방공망은 루카스 드론 아주 싸게 제압을 다 하고 나서 스텔스기가 쑥 들어가서 때리겠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드론전 플러스 스텔스전이 되겠다. 그동안은 전쟁의 양상 또 폭격의 양상은 그래도 전자전 제밍을 하고 폭장이 많은 4.5세대 전투기들 F-15나 F-18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폭격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텔스기가 워낙 많이 배치된 것을 봐서 스텔스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때려버리겠다라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미군 F-35만 하더라도 이 총 52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군 F-35 6대 그리고 이스라엘군 또 F-35 있죠. 해서 이 F-35, F-22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현재 130대.
정말 대단한 전력을 모으고 있는 미국입니다. 스텔스 전, 과연 어떤 양상을 보일지 군사 마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파키스탄 탈레반을 도와 국경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하고 파키스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수도에 맹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과 국경 주요 군사 거점에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넘는 탈레반 조직원들이 사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시 30분에 처음 보고된 공습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과 칸다하르, 파크티카 등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보고됐는데요. 공습이 집중된 카불에서는 탈레반 정예 여단 사령부 두 곳이 동시 공습을 받아 초토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파키스탄 공군의 카불 공습이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물라 히바툴라 아쿤자다도 겨냥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거처 역시 공습을 받았지만 그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불에 주재 중인 AFP 통신 기자는 현지 시각 1시 30분부터 2시 30분 사이에 최소 8번의 큰 폭발을 확인했고 연이은 폭발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다며 대규모 유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후 카불 시내 곳곳에서는 교전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총격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습이 시작되자 탈레반 역시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사이의 초소에서는 양측 보병들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차와 야포 동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야간 공습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 과정에서 탈레반 조직원은 133명 사망, 200명 부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국경 지역에서도 파키스탄 군이 진격해 탈레반 초소 27곳을 파괴하고 9곳을 점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충돌은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원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양측 간의 악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그동안 파키스탄 탈레반과 호라산 K 등 테러 단체들의 파키스탄 내 테러를 지원해 왔는데요. 파키스탄은 그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월 22일 국경 일대의 테러 단체 캠프들을 공습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월 26일 야간에 파키스탄 국경 초소들을 공격했는데요. 탈레반의 도발이 점점 심화되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타격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이 예상보다 거세게 나오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아프가니스탄 외교 담당 파즐 하디 무슬림야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서한을 보내 유엔 안보리가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탈레반의 편을 들어줄 나라가 없다는 것과 그동안 누적된 테러로 인해 파키스탄의 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탈레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번 충돌,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희생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불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보시면 쿵쿵 소리 나고 폭음이 보입니다. 이거 카불 시민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새벽 현지 시각으로 1시 30분부터 파키스탄군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파키스탄 국방부가 공개한 카불 공습 영상인데 이건 이제 정찰 포드로 찍은 거죠. 자, 보시면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화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공습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공군력이 꽤 셉니다. 왜냐? 인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성한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 공군의 라파를 격추시켰던 중국의 J-10C 전투기, 그리고 미국의 F-16 전투기, 그리고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등등 해서 전투기 세력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공군은 그냥 헬기 몇 대만 있어요. 미국이 놔두고 간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상공은 완전히 파키스탄 공군이 무인지경으로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경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육군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이 먼저 공격했어요. 지금 동영상 보시면 탈레반의 특수부대가 파키스탄 초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거의 뭐 정확하게 이 창에, 관측창에서 사격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군을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뭐 소리와 함께 지금 보시는데 관측창 계속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총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공격하고 또 포격을 통해서 파키스탄 초소를 탈레반들이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지금 양측은 전차, 야포, 박격포, 다란장 로켓까지 동원한 치열한 전투를 국경에서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도 폭격으로 이 사람의 은신처를 폭격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탈레반 최고 지도자이지만 은둔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은신처를 폭격했다라는 주장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해놓고 파키스탄이 공군력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반격,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반격하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해놓고 유엔에 중재를 요청했어요. 파키스탄 좀 말려줘 라고 중재를 요구했는데, 그 중재가 들어질까? 자, 이거 미군이 놔두고 간, 철수할 때 놔두고 갔죠? 엠랩 장갑차인데, 이 탈레반들이 이런 것 대규모로 증원해서 지금 국경지역으로 가서 파키스탄과 전투하기 위해서 증원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중동에서 이란을 폭격하려는, 공습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동맹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계속 전쟁이 4년 이상 벌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저희 신의균의 국방TV가 계속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